요즘 문득문득 옛 친구들 생각이 납니다. 학창 시절 매일같이 붙어 다니던 친구, 대학 때 밤새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 사회초년생 시절 힘들 때마다 의지했던 친구들. 그들과의 추억은 여전히 선명한데 어느새 연락은 뜸해지고 만남은 1년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친구들과는 마지막으로 언제 통화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자책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서, 내가 관계를 소홀히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나이 들어가며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씁쓸함이 덜해지는 것은 아니지만요. 가장 큰 변화는 결혼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도 하나둘 결혼을 하기 시작했죠. 결혼 전에는 주말이면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연락해도 오케이, 어디서 볼까? 하며 금방 약속이 잡혔죠. 하지만 결혼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배우자와의 시반, 양가 부모님과의 약속, 집안일과 가사 분담. 이제는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 배우자와 상의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친구 만나도 될까? 라는 조심스러운 질문이 필요해졌죠. 물론 배우자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사람이 생기면서 시간은 더 이상 온전히 나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나 주말에는 양가 부모님 댁을 방문해야 했고, 친구 결혼식이나 돌잔치가 겹치면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 없었죠.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고, 자연스럽게 가족 관련 일정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미안,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 라는 말을 점점 더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육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갔습니다. 신생아 시절에는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수유, 기저귀 갈기, 재우기를 반복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갔죠. 제대로 된 수면조차 취하기 어려웠는데 친구를 만날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이가 조금 크면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학원 데려다주기, 숙제 봐주기, 학교 행사 참여하기.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했고 아이 친구 엄마들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했습니다. 육아를 하지 않는 친구들과는 대화 주제조차 달라졌습니다. 저는 아이 이유식 이야기, 어린이집 적응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는 최근 본 영화나 여행 이야기를 했죠. 서로의 관심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어때? 라는 질문에 바쁘게 살아 라는 뻔한 대답만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거나 아이가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과 만나면 제가 너무 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처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실 수도 없고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약속 시간에도 아이 일정 때문에 늦거나 급하게 취소해야 할 때가 많았죠. 미안해,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미안함과 동시에 스스로가 재미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집을 사기 위해, 혹은 아이 교육 환경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들이 경기도로,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지하철 두세 정거장 거리였는데 이제는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가 되었죠.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니 만남의 빈도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근처에 일 있으면 연락해 라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지만 실제로 그 근처에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카톡으로는 가끔 안부를 묻지만 문자로 나누는 대화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지내지? 응, 너도 잘 지내? 그래, 나중에 한번 보자. 그래, 연락할게. 하지만 그 나중에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바빠 라는 말. 우리는 이 말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바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만남을 피하는 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가끔은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집안일을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죠. 그럴 때는 그냥 집에서 혼자 쉬고 싶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근, 주말 출근, 업무 스트레스. 퇴근하면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옵니다. 저녁에 친구가 만나자고 연락을 해도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라고 거절하기 일쑤였죠. 몇 번 그렇게 거절하다 보면 친구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삶의 우선순위가 변한 것입니다. 20대 때는 친구가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울고 웃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하지만 30대, 40대가 되면서 가족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배우자, 아이, 부모님. 이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시간과 에너지가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커리어도 중요해졌습니다. 승진, 연봉, 경력 관리.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자기 개발도 게을리할 수 없었죠. 외국어 공부, 자격증 준비, 새로운 기술 습득. 이 모든 것을 하다 보면 정말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셜미디어의 발달이 오히려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든 측면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들의 견항을 볼 수 있죠. 결혼했구나, 아이 낳았구나, 승진했구나. 이런 것들을 사진과 짧은 글로 확인하면 마치 그들의 삶을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무엇이 힘든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간단한 댓글을 다는 것으로 우리는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었죠. 오히려 SNS로 겨냥을 받으니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이유들을 알면서도 옛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만나 밤새 이야기 나누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가끔 옛날 사진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집니다. 친구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 바쁘게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에 치이고 있겠죠. 하지만 가끔씩은 저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고 말이죠.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사랑이 식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삶의 국면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각자가 짊어진 책임과 역할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래도 가끔은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봅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간단한 문자 하나지만 보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괜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바쁠 텐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은 반갑게 답장해줍니다. 잘 지내. 너도 잘 지내? 그래, 나중에 한번 보자. 그래, 연락할게.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른의 우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연락이 뜸해도 마음 한구석에 서로를 간직하고 있는 것.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시간의 공백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편안한 관계.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사를 하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옛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씁쓸하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짜 소중한 인연은 남습니다.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여전히 내 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친구일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오래된 친구의 이름을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꼭 먼저 연락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가 너무 늦지 않기를 바라봅니다.